네, 헬로우 차이나 유한타증권 이경민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B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낙폭을 추스려 나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 하락 이후에 또 전 거래일에는 장중에 4%까지 추가로 더 밀리다가 낙폭을 거의 다 줄이고 마감했고 오늘 장은 다시 상승 출발합니다. 0.5% 내외의 현재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개인과 기관의 비중 봤을 때 개인의 비중이 더 높은가요? 중국 거래대금의 한 80%가 개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거의 60%가 넘는 기업들이 국유기업, 국가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전문 경영이나 기업 쪽에서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를수록 뭐 개인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중국 국가가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 뭐 여기서 계속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고요. 또 추세에 복귀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나쁘지 않은 흐름이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과연 횡보 혹은 또 조정이 더 나타날지 상승일지 좀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중국 기업의 어떤 이슈들 주목을 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에그플레이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 곧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정책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게 되고요. 추세 상승 중, 그러니까 중국 정책적으로 추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국면에서 뭐 6%나 7%대 하락은 분명히 좀 만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한 1-2주,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다시 추세 복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 엘니뇨, 라니냐 전망이라고 해서 매월 23일 정도에 기상청에서 나오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엘니뇨 상태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더 조금 커져서 슈퍼 엘니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도도 지금 폭염으로 약 2,000명 가까운 그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면서 기상 이변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팔트도 막 다 녹아서 회오리처럼 될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조금 이상 기후의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그 5년 동안의 농산물 그 펀드 흐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5년 전에 급등하기 전 이후로 지금은 차트적으로 좀 그 사이클상 지금 저점에 와 있고요. 이런 그 엘니뇨나 아니면 농산물의 그 큰 사이클이 5년 주기로 한 번씩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한번 농산물에 조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농산물 중에서 좀 제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천연고무 가격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고무의 그 5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바닥이고요. 다만 그 농산물 그 천연고무 관련돼서 농산물 뭐 이쪽 관련된 흐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8% 가까이 조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중국 관련돼서 천연고무 가격이 뭐 3개월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3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한번 확 튄 거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연고무 관련된 회사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지금 벌써 슈퍼 엘니뇨의 조짐이 보여지고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도 뭐 각국의 기상청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뭐 그런 재해들, 자연재해들 뭐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말씀하셨듯이 인도에서 폭염 때문에 45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폭염 때문에 1,500명이 사망한 또 그 사건이 지난주에 주말 동안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관련해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천연고무 가격 상승에 밀접한 기업에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에그플레이션, 천연고무 가격의 상승 관련한 밀접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기업들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해남 천연고무 산업그룹입니다.
예, 동사는 천연고무 산업의 그 개척자인 동시에 최대 규모의 천연고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의 거의 고무 제품이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장점이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천연고무의 재배부터 시작해서 뭐 초벌 가공, 심층 가공, 그 다음에 무역이나 물류, 연구개발까지 그 모든 공정에서 이쪽 동사가 거의 산업사슬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고요. A부터 Z까지 천연고무 관련돼서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투자 포인트다라고 하면 일단 태국 업체죠. 뭐 시리트랑 뭐 어그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천연고무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천연고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떨어졌을 때 사놨던 그 재고 물량들도 지금 다 소진이 됐고요. 향후에 뭐 천연고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7월 1일이죠. 다음 달부터 그 중국에서 복합고무 이쪽에 대한 그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동시에 그 수입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 천연고무의 그 매력이나 아니면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동사에도 뭐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쪽 해남 천연고무 산업그룹의 그 모회사는 해남성 농지개간 그룹 유한공사로서 한 7,500 거의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농장, 토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2,300kg제곱미터 정도의 그 고무 농장의 해당 지금 해남 천연고무 산업그룹에 그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요. 중국 농업부에서 농지 개간 관련 계약 정책을 제정 중인데요. 이쪽 부분이 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장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유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과 조정 양상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또 전망을 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에그플레이션, 또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세에 베팅할 수 있는 기업을 보자라고 하셨네요. 특히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기업이고요. 천연 고무를 직접 재배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리고 그 재배하는 재배지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대 규모라고 하셨는데 세계 최대 규모인가요? 중국 최대인가요? 중국 최대 규모고요. 세계 최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천연고무의 가격을 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쪽 태국 업체입니다. 네네. 그 업체가 지금 천연고무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뭐 메르스도 그렇고 이런 에그플레이션이나 그 엘니뇨도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폭염이나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뭐 자연재해도 관련해서 태풍이 또 많이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런 두려움을 타고 올라가는 어떤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월의 첫 거래일에 좀 부각이 많이 되네요. 자, 그러면 국내 주식과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직접적으로 딱 연관 있는 업체는 없고요. 합성고무의 이쪽 매출 비중이 한 45% 정도 나오고 있는 금호석유하고 조금 비교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년간의 차트 흐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후광통이 실시하기 이전까지 한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주가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트렌드를 조금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해남 천연고무 산업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그 금호석유가 너무 급등한 이후에 조금 조정이 좀 세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해남 천연고무 산업그룹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 못해서 조금은 좀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광통 실시한 이후에 역시나 뭐 동사 같은 경우 주가는 회복이 됐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회복은 좀 안 됐고요.
그 시가총액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금호석유보다 한 4배 정도 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다만 PER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그 PER이 한 260배로 PER 기준으로는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동사의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하면 PER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거의 최악의 그 해였었는데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5% 정도 감소했고 공정공시 내놨던 것보다도 7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천연 고무 시장에 좀 부진이 많이 나왔었고요. 고무 제품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면서 동사 2014년 너무 안 좋았었고 이런 부분이 올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후강통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중국에 있는 해남 천연고무산업이라는 주가와 금호석유의 주가가 동조화됐던 측면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읽어볼 수 있었던, 미리 읽어서 좀 대응을 했었던 전략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흥미로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PER이 해남 천연고무산업그룹 쪽이 더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천연고무 가격이 앞으로 상승했을 때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향후의 주가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까지 보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보고 있고요. 천연고무의 대체제로서 합성고무가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연고무 가격이 비싸질수록 당연히 합성고무의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히 합성고무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호석유의 지금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프로그램 코너 중에서 지지난주에 저금리를 이기는 ETF에서 처음으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저희 코너에서는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남해화학이 또 신고가를 한번 기록하더라고요. 다시 좀 밀려나긴 했지만 지금 그런 엘니뇨와 관련돼 있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주식들 혹은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주식들 국내 주식에서도 어떤 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서 투자할 만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국내 쪽에서도 조금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니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면 엘니뇨, 이게 내려가면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크리스마스 그 시점에 제일 심하게 돼서 아기 예수라는 그 엘니뇨라고 해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에그플레이션이나 엘니뇨 현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성탄절이죠. 그 12월 20 말 정도까지 그때 제일 극심화되니까요. 보통 12월에서 1월달까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그 투자 기간이 좀 적정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엘니뇨 관련된 그 종목들이나 투자 판단도 괜찮은 투자 판단이다라고 판단을 들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쪽 태평양보다 인도양 쪽에 굉장히 좀 강한 에너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이쪽 부분이 제트기를 타고 그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라고 하면 지금 온난화가 조금 더 세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고 있으니까 기후 이상에 대한 그런 조금 문제는 앞으로도 좀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엘니뇨 관련해서 주식시장의 투자의 트렌드가 더 강력하게 부상하는지 모니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남 천연고무산업그룹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된다. 올해 천연고무 가격에 조금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그 농업부의 농지개간 계약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일 큰 흐름은 아무래도 이쪽 부분 그 국유 기업의 그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동사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 국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그런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매수가는 한 21선 전후해서 한 11.7 위안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들고 있고요. 손절한다라고 하면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인 10.4 위안이 깨진다라고 하면 좀 추이를 지켜봐서 손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조금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 14.8위안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쪽 부분 도달한다라고 하면 업사이드는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충분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주식시장 기간 조정의 대안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천연고무 산업그룹. 자, 이렇게 두려움을 타고 오르는 주식들, 이것들이 좀 더 트렌드로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들, 메르스보다는 또 엘니뇨 쪽이 그런 트렌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의 판단은 또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한번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이어서 후속으로 저희가 4시에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프리미엄 종목 진단이죠. VVIP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들 모두 진단을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진단해드리고요. 국내외 주식 가리지 않고 어떤 금융상품 ETF까지도 모두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셔서 투자 스타일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